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경기 북부 지역의 열악한 의료 현실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인들도 핵심 공약으로 공공의료원 유치 등 의료 인프라 개선을 하나같이 약속해왔습니다. 경기도가 올해 안에 공공의료원 부지를 확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당선인들의 유치를 위한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신혜 기자입니다. 경기도는 올해 동북부 지역 공공의료원 부지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후보 지역은 의정부와 양주, 동두천과 연천, 가평 등 8곳입니다. 의료체계 개선이 필요한 동북부 지역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부지평가 지표를 5월까지 개발하고 민, 관이 함께 참여하는 의료원 설립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대상을 선정하겠습니다. 경기도가 공공의료원 건립에 속도를 내면서 22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북부 지역 당선인들의 발걸음도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선인 모두 의료원 유치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입니다. 동두천 양주 연천 갑 정성호 당선인은 신도시의 젊은 층이 늘어나는 양주 상황을 반영해 어린이병원 역할을 강조해왔습니다. 혁신형 공공병원은 역할과 서비스 운영을 혁신하는 병원으로서 특히 어린이병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 양주 연천을 김성원 당선인은 재생병원을 활용해 공공의료원을 짓고 감염병 대응 전문병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동두천에 재생병원이 이미 건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대학병원을 유치를 하겠다라고 공공병원을 유치를 하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감염병 전문 대응 대학병원으로 이렇게 육성한다고 하면은 포천 가평 김용태 당선인은 가평에 공공의료원을 유치하고 포천의료원과 함께 첨단화된 거점병원으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먼저 포천의료원과 앞으로 건립 예정인 가평보건의료원을 스마트 공공병원으로 거점화하겠습니다. 지방의료원의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고요. 지역 완결형 필수 의료 전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저마다 본인 지역이 최적지라며 공공의료원 유치 의지를 확고히 밝혀온 당선인들. 지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발로 뛸지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18일 오전 2시 40분쯤 포천시 이동면의 한 돼지 농장에서 불이 나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돼지 620여 마리가 폐사하고 소방서 추산 1억 8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천군의 한 하천에서 여성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17일 오후 12시 50분쯤 연천군의 한 하천에서 물에 떠 있는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는데요. 인근에서 낚시를 하던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으며 정확한 신원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타살 혐의점은 없는 상태로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옷은 입고 있었고 부패한 상태도 아니었다며 인근 CCTV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정부시 하천 하수관에서 알몸으로 발견된 남성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의정부 경찰서는 지난 17일 지문 대조 작업을 통해 의정부시의 한 하천 하수관에서 숨진 채 발견된 남성의 신원이 경기 북부 지역에 살던 60대 남성 A씨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의 유족 지인 등과 연락해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가수는 이날 오전 부검 결과 사인 미상으로 타살이라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경찰은 당초 지문 등으로 신원 확인이 어렵자 시신의 좌측 위쪽에 독수리 마크와 해병대 글씨가 새겨진 문신을 발견해 해병대 전우회를 상대로 탐문 수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앞서 이 남성은 16일 오후 2시 반쯤 의정부시 가능동의 한 하천 하수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인구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점차 늘어나면서 치매에 대한 대비도 필수가 됐습니다.
단순히 돌봄뿐만 아니라 병적 진행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병인데요. 지역사회와 공공의 역할이 점차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정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70대 여성 유순자 씨는 지난달 치매 전문 병동에 입원했습니다. 치매가 처음 발병한 지 2년 만에 증상이 악화됐기 때문입니다. 걱정이 큰 가족들은 요즘 어머니가 입원한 병원을 자주 오가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치매 초기로 의심이 된다라고 병원에서 이제 얘기를 들으셨는데 엄마가 그때도 이제 치매를 받아들이시기가 좀 힘드셔가지고 약을 안 드시고 좀 방치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년 후에 좀 더 진화가 돼서 좀 인지적으로도. 지난해 기준 국내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치매 환자는 98만여 명, 곧 100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노인 10명 가운데 1명이 치매를 앓고 있는 겁니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데 들어가는 비용만 지난해 기준 2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경기도 역시 노인 200만 명 가운데 치매 환자가 21만 명 수준으로 전국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부천 시립 노인 전문병원은 보건복지부 치매 안심병원으로 지정됐습니다. 경기도 최초 치매 안심병원으로 전국 17번째입니다. 살던 곳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원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치매 안심병동은 경증 치매 입원 환자를 살던 곳으로 가능한 한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체 입원 환자 가운데 80%가 치매 환자. 대부분 70대에서 90대인 고령층입니다. 치매 전문 병상만 110여 개, 치매관리법에 따라 진단과 치료, 요양을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체험형 인지재활 프로그램은 환자들에게도 인기가 높습니다. 접시, 칫솔, 접시, 칫솔. 접시는 어디가 있을까요? 접시는? 한 달에 한 차례 가족 동반 프로그램도 열립니다. 치매가 악화하거나 중증으로 진행하는 것을 늦추기 위한 치료입니다. 보호자들도 만족감이 큽니다. 뭔가 적극적으로 이제 어머니가 그 활동을 하시면서 표정이 더 확실히 밝아졌고 이제 거동이 많이 힘드셨는데 스스로 이렇게 걸으실 수도 있고 인지적으로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지난 2022년 기준 국내에서 치매로 사망한 사람은 14,000여 명, 1년 전보다 4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앞둔 시점, 치매를 앓거나 증상이 악화돼 세상을 떠나는 환자는 더 가파른 속도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나 극한 날씨로 농작물 생산이 감소해 먹거리 물가가 오르는 이른바 기후플레이션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해 설탕이나 올리브유, 커피 등의 주산지 작황이 부진해지면서 식탁 물가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정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원도 춘천의 한 제과점. 이곳에서 빵을 만들고 있는 박정윤 씨는 최근 고민에 빠졌습니다. 설탕 등 원재료값이 오르면서 가격 인상 부담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원재료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빵값을 올릴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때마다 가격을 인상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장사하시는 분들이 부담을 안고 장사하시는 것도 맞는 거고 모든 부담은 소비자분들에게 넘겨드릴 수도 없는 부분이라서. 지난해 국제 설탕 가격 지수는 평균 145.0으로 전년 대비 26.6% 올랐습니다. 주요 설탕 수출국인 인도와 태국의 생산량이 엘니뇨 현상에 따른 가뭄으로 인해 크게 줄면서 가격 상승을 부추긴 겁니다. 국내 설탕 1kg당 소맥 가격은 지난 5일 기준 2,590원으로 1년 새 14% 넘게 올랐습니다. 올해 초와 비교해도 2% 이상 오른 수치입니다. 올리브유와 커피 등 식료품 가격도 줄줄이 올랐습니다. 올리브유의 주요 생산지인 남부 유럽이 극심한 기후변화를 겪고 있는 데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주요 커피 생산지도 가뭄으로 인해 생산량이 줄은 탓입니다. 올리브유 가격은 1년 사이 70% 넘게 뛰었고 라면과 과자 등을 만들 때 쓰는 파묘값도 16% 올랐습니다.
인스턴트 커피에 들어가는 로부스타 커피 선물 가격은 1년 전보다 60% 넘게 오르며 역대 최고로 치솟았습니다. 올리브오일 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사기가 힘들어서 요리할 때 꼭 써야 되는데 계속 세일하는 거 찾아보는데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힘들기도 하고 요리할 때 식재료가 많이 장보기가 힘들어졌어요. 이런 가운데 원재료 값 상승을 이유로 제과나 식품 가격도 덩달아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 서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은 결국에는 이제 상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가공식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카카오, 설탕, 이런 밀가루 뭐 이런 데 다 영향을 받고 커피 원두의 생산량이 줄어들어서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커피와 관련된 이런 상품들, 이런 식품들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외식업계에선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잇따라 제품 가격을 올렸습니다. 유지류 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제과업계도 가격 인상을 검토 중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식품 물가 상승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불안한 국제 정세까지 이어지면서 당분간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인구 절벽 앞에 놓인 대한민국에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0, 30대 젊은 층의 자녀 출산 계획 의향이 3년 전에 비해 꽤 긍정적으로 변화했는데요. 여성가족부가 최근 발표한 2023년 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볼까요? 자녀 계획이 있다고 답한 30대는 27.6%로 9.4%포인트 올랐고 30세 미만은 15.7%로 6.8%포인트 올랐습니다. 자녀 계획이 없다고 답한 30대는 44.4%로 10.3%포인트 줄었고 30세 미만은 19%로 13.5%포인트 줄었습니다. 지난해 4분기 합계 출산율이 0.65명, 사상 최저를 기록해 충격을 줬죠. 이제 바닥을 찍고 상승세로 전환할 수 있을지 매우 의미 있는 조사 결과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을 줄이고 경력 단절을 최소화하며 사회적 돌봄 제도를 잘 구축한다면 국가 소멸을 초래할지도 모를 인구 절벽의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을지 않을까요? 총선을 앞두고 저출산 위기 극복 공약을 앞다퉈 내놨던 여야 정치권이 더욱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개발해 시행해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인천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을 만나 인천시 주요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인천시는 18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인천지역 국회의원 당선인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유정복 시장이 당선인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며 당면한 현안 해결 방안과 역점 추진 사업에 대한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정복 시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인천지역 국회의원 당선인 12명 전원이 참석했습니다. 유정복 시장은 2025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인천 유치,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경인전철 지하화, 수도권 매립지 종료 및 대체 매립지 확보,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및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등에 대해 논의하고 당선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대한민국 제1호 액화수소충전소가 인천에 문을 열었습니다. 인천시는 서구 가좌동에 있는 액화수소충전소 준공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는데요. 인천 가좌 액화수소 자동차 충전소는 지난 2022년 환경부 수소충전소 보급 공모 사업에 선정돼 시간당 120kg의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하루 최대 120대의 수소버스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